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파트는 중간고사가 아니고 2학기 기말고사 나오는 파트인데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와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범위로 확정됐으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모든 여친들과의 약속 다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 급하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도 좀 차분하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뭘까요? 이건 서술형으로 나오고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Why? 자,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나 산업이 발전하려면 뭐가 안정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경제가 안정되어 자,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야죠. 일찍이 영국은 무슨 혁명? 말씀 잘하셨어요.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뭘 찾다? 정치적 뭡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뭐예요?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뭡니까? 그렇죠. 열, 에너지, 이게 증기 아닙니까? 증기기관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열 에너지를 뭘 바꾸는 겁니까? 그렇죠. 운동, 기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공장제 기계공업이 된 게 산업혁명이잖아. 그럼 열을 때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열을 때우는 요소가 있어야겠죠. 그게 뭡니까? 석탄이나 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 맨체스터 지방 같은 데서 석탄이나 철과 같은 뭡니까?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지하 자원이 아주 많았다. 아주 우글거렸다. 자, 이걸 통해서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자, 무슨 산업혁명을 하려면 기존에 어떠한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본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모직물이죠. 양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공업. 무슨 공업? 모직물 공업. 헷갈리지 마. 면직물은 목화를 이용한 거고 모직물은 양털을 이용한 거야. 요 모직물을 면직물로 바꿔놓고 여러분 실수를 유발한단 말입니다. 모직물 공업이 일찍부터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본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꼭 알아내야 됩니다. 면직물이라고 쓰면 땡입니다. 자, 네 번째. 좀 어려운 말입니다. enclosure 뭡니까? movement. 당연히 enclosure 운동이겠죠. 이 enclosure 운동은 뭐냐? 자, 모직물이 돈이 되니까 자, 일반 농민들이 양을 키웠는데 돈이 되니까 귀족이 울타리를 쳐놓고 농민들을 내보낸 겁니다. 왜? 귀족이 이 양털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먹고 살라 그러면 어디 갈 수밖에 없다?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니까 도시에는 뭐가 풍부할까요? 노동력이 풍부해지겠죠. 이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이뤄낸 게 기계 돌리고 공장 돌리는 산업혁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농촌에서 땅을 잃고 도시로 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에 노동력이 풍부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별명이 뭐예요?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 이건 뭘 의미한 겁니까? 해외에 뭐가 많다는 거야? 식민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국에서 만든 물건을 영국에 다 팔아먹어도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식민지한테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공장은 계속 돌릴 수 있고 사장은 계속 배부르고 산업혁명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뭡니까? 뭐가 확보된 거야?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팔 시장이 식민지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으니까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한 게 뭡니까? 산업혁명 중에 가장 먼저 출발한 게 무슨 공업이야? 모직물 쓰면 절단납니다. 아까 공부했죠? 목화를 이용하는 거 뭐예요? 면직물 공업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했다. START. 자, 요거하고 요거 교묘하게 바꾸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면직물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실 자른 기계가 발명돼야 되겠네요. 그게 뭔데? 그게 바로 방적기잖아. 실 자른 기계. 그 다음에 천 짜는 기계, 그건 뭐라 그래? 그 방직기입니다. 이게 발전하니까 발명되니까 면직물 공업으로 스타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외울 건 외우세요. 증기기관 개량한 사람 누굽니까? 약자만 써줄게요. 제임스 와트. 이 사람이 산업혁명의 1등 공신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증기기관으로 가는 차를 뭐라 그래? 기관차. 이름 비슷하니까 요거 헷갈린단 말이야. 이건 제임스 와트가 아니라 그냥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 증기로 달리는 기차는 스티븐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증기로 달리는 배를 뭐라 그래? 우리 조선할 때 그게 배잖아, 선이. 증기선 아닙니까? 증기로 달리는 배를 증기선이라고 하지. 요걸 만든 사람이 누구다? 풀턴이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 무슨 전신? 유선 전신. 선이 있는 게 유선이잖아. 유선 전신을 발명한 사람. 유선 전신에서 급할 때 뭐라고 부호 때려? SOS 때리잖아. SOS 부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모스 부호라고 하잖아. 모스가 유선 전신을 발명했기 때문에 모스 부호가 됩니다. 자, 그럼 전화기 소리가 무슨 소리야? 벨 소리 내지마 수업 시간에 벨 소리죠. 그럼 전화를 발명한 사람 누구다? 벨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만들었다는 거. 자, 이렇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출발하니까 그 근처 나라로 산업혁명이 옮겨지겠네요. 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나라가 프랑스죠. 몇 세기? 19세기 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19세기 말에 미국하고 독일이죠. 19세기 말. 그러면 미국, 독일은 먼저 시작한 누구 따라가야 돼? 영국 빨리 따라가려면 돈 되는 거 만들어야겠죠. 무거운 게 돈돼, 가벼운 게 돈돼. 무거운 게 돈 되겠죠. 그래서 자, 개인 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로 하면 좀 빠르게 발전하잖아. 국가 주도로 옷 같은 거, 면직물 같은 거 말고 좀 돈 되는 거 뭐예요? 아주 무거운 거. 그게 뭐예요?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무슨 공업? 중화학공업 같은 걸 위주로 해가지고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자, 잠시만요. 산업혁명의 결과. 어떠한 결과를 얻는가? 요것도 이해하면서 공부하세요. 첫 번째, 어떠한 결과일까요? 그렇죠. 손으로 하루에 하나밖에 못하는 무슨 생산? 소량 생산해서 이제 뭘로 돌립니까? 공장에서 뭘 돌린다? 기계 돌리잖아. 무슨 공업?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했으니까 무슨 생산입니까? 대량 생산으로 바뀌었다. 이 대량 생산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예전엔 빵 소량으로 하나 먹게 되던 걸 이제는 하루에 10개 먹어도 되잖아. 옛날에는 1년에 옷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가 돌리니까 대량 생산하니까 10개씩 가질 수 있잖아요. 뭐가 풍요로워집니까? 물질적으로 뭐해진다? 풍요로워진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상식이죠.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무슨 사회가? 농업사회가 무슨 사회로 변했다? 당연히 무슨 사회? 그렇죠. 산업사회. 엘빈 토플러는 제2의 물결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돈이 캐피탈, 자본이 돈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공장 돌리는 게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럼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자본 버는 거, 돈 버는 게 산업혁명이잖아. 이 자본주의 등장은 뭘 갖다가 초래합니까? 그렇죠. 자본가, 우리 사장님들이 자본가 아닙니까? 자본가는 어떻게 생각해? 최소한의 월급 주고 최대한 일 많이 시키려고 하겠죠,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는 뭡니까?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겠죠. 그럼 노동자와 자본가가 뭐 됩니까? 대립되겠죠. 그럼 결국은 누가 승리해? 자본가가 승리하겠지. 얘가 부자가 되고 얘가 가난하다를 뭐라 그래? 빈하다. 빈자가 되잖아. 그럼 자본주의 등장으로 뭐가 커집니까? 그렇죠. 빈부의 격차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사상이 나오겠지. 노동자가 뭐가 되는 세상,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 자. 그게 뭡니까? 누가 만들었어? 마르크스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무슨 주의입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사회주의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등장함으로써 사회주의도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산업혁명의 결과야. 그럼 사회주의는 어떠한 사상일까요? 그렇죠. 빈부의 격차, 열악한 노동자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뭐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생겨? 재산 때문에 생기잖아. 개인의 재산 많이 모은 놈은 자본가가 되는 거고 없는 놈은 노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모으는 거, 개인 사자, 소유할 유자, 사유재산을 뭐 하는 사상입니까?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누가 많이 갖고 가는 거 없어. 공동으로 생산하고 뭐 한다는 거야? 그렇죠.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게 사회주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니까 요거 꼭 좀 알아주고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뭐다? 사회주의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 어떤 결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제까지 일 잘하고 계셨는데 뭐가 도입됐다는 거야? 공장제 기계공업이잖아. 기계가 여러분 아빠의 일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아빠는 밤마다 뭐만 드실까요? 그렇죠. 소주와 막걸리만 드실 거 아닙니까? 누가 꼴 보기 싫을까? 그렇죠. 저 기계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겼으니까 기계가 꼴 보기 싫겠죠. 그래서 공장에 가서 뭘 파괴합니까? 기계를 파괴한다. 무슨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난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한다. 또 다섯 번째도 또 있어요. 뭐가 부족해져? 도시로 사람이 몰리니까 주택 부족해지죠. 뭐가 생깁니까? 환경 오염 생기겠죠. 무슨 문제? 상, 하수도 문제 같은 거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업혁명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 많으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너무 또 중요한 개념 나왔네요.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 이거 글자부터 알고 넘어갑시다. 제가 뭐예요? 여러 제자, 여러. 국은 뭐예요? 당연히 나라 국자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의 나라가 여러 나라를 먹는 게 제국주의야. 좋은 뉘앙스가 들립니까? 나쁜 뉘앙스가 들립니까? 나는 악랄하고 아주 나쁜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제국주의는 뭐예요? 강대국이 뭐예요? 아까 산업혁명으로 번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나라 어디에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약소국을 뭘로 만드는 거야? 말씀 잘하셨어요. 식민지로 만드는 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악랄한 거잖아. 이 제국주의 지문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영국 정치가 무슨 누구? 세실 로즈 아닙니까? 세실 로즈가 뭐라고 짓그렸어요? 영국에는 지금 인구가 과잉이다.
너무 많다. 땅은 좁은데 너무 많으니까 자 약소국 침략해가지고 일로 뭘 이동하자? 인구를 이동시키자. 얼마나 뭡니까? 집단 이기적입니까? 지그 나라 살겠다고 약한 나라 먹고 거기에 사람 집어넣자 말 아닙니까? 또 어떤 지문입니까? 그렇죠. 산업혁명으로 물건은 많이 찍어냈는데 영국 인구에도 한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이라면 4천만 개 다 팔리면 어떻게 돼요? 공장 문 닫아야죠. 더 이상 팔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소국 뭐합니까? 침략해서 영국에 다 팔아먹으면 뭐예요? 자신의 식민지 국가에 팔아먹자.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정치학자 세실 로즈. 이거 지문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제국주의라는 걸 갖다가 뒷받침하는 뭐가 있을까요? 사상이 있으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겁대가리 없이 제국주의를 시행했잖아. 제국주의를 뭐 해주는 사상? 정당화 시켜주는 사상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교묘하게 생물학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잖아. 이게 자연의 이치야. 이게 하나님의 이치야. 그게 당연한 거야. 사회도 마찬가지야. 강한 나라가 동물로 치면 사자잖아. 약한 나라 얼룩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무슨 론? 진화론을 끌어가지고 사회에 적용시켰어. 이게 무슨 진화론이야? 사회 진화론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저 흑인들은, 저 유색인종은 피부가 새카맣기 때문에 무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해서 저 사람을 교육시켜주고 개화시켜주자. 이거는 자기의 논리지 그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죠. 자, 인종에 대한 편견, 그걸 뭐라 그래? 레이시즘, 다른 말로 무슨 주의? 인종주의가 바로 뭡니까?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정당화하는 사상이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지 볼게요. 자, 우리 예습한 학생, 요게 어디입니까? 잘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약소국의 대표 대륙 뭐예요?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를 먹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어떤 나라가? 영국이란 나라와 프랑스란 나라가. 나쁜 놈들이죠. 자, 이 세로를 뭐라고 하냐면요. 종단이라고 하잖아. 이 가로를 뭐라고 합니까? 횡단이라고 하잖아. 아프리카를 이 종단으로 먹으려고 했던 놈들이 누구냐? 영국이고, 자, 횡단으로 먹으려고 했던 놈이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입니다. 자,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항상 라이벌이었어요. 왜? 국력이 서로 비슷하니까. 됐죠? 그러면 어디서 부딪혀? 여기서 부딪히겠지. 여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의 어딥니까? 파쇼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와 영국이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요걸 뭐라고 한다? 파쇼다 사건이라고 한다.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거. 아프리카를 종단과 횡단으로 먹으려다가 부딪힌 사건, 파쇼다 사건. 자, 이게 첫 번째 아프리카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아프리카가 뭘까요? 아프리카에 아주 매력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모로코라는 나라예요. 요 모로코는 누가 탐을 냈느냐 하면요. 프랑스가 또 탐냈고, 누구도 탐냈다? 독일도 탐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VS 했죠. 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한다? 모로코 사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독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독일도 만만치 않은 제국주의 국가예요. 독일은 무슨 정책을 했냐면요. 삼비 정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힌트를 얻어야 돼요? 세계의 비니까 비로 시작하는 도시겠네요. 그럼 어디를 이었다는 거야? 일단 독일의 수도 어디입니까? 어디야? 베를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오스만 제국의 수도. 어디야? B자로 시작한다. 비잔티움.
그 다음에 이라크의 수도 어디야? 바그다드. 이걸 연결해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했다. 전부 다 B로 시작하잖아. 1, 2, 3, 3B 정책, 3B 정책이 독일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위치, 이거 지도 문제로 잘 나오니까 지도하고 같이 알아놔야 돼요. 설마 아프리카가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은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아프리카 쟁탈전 말고 이제 모 쟁탈전, 아시아 쟁탈에 대해서 공부하겠네요. 아시아도 이 당시에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 강한 나라들이 아시아를 노리겠죠. 자, 일단 자, 아시아 중에 서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인도가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인도는 후추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은 나라야. 인도를 먹고 싶은 나라가 많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역시 라이벌이네. 프랑스가 인도를 먹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죠. 그래서 결국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플라시 전투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영국이 승리했다. 그럼 여러분 결과 다 알고 있잖아. 인도가 누구의 식민지가 됐습니까? 결국은 영국의 뭐가 됐다? 식민지가 됐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누가 깨갱갱이야? 프랑스 깨갱갱이죠. 뭐라도 먹어야겠지. 근처에 약소국 찾아보니까 몇 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반도냐면요. 나라 이름 아닙니다. 인도하고 차이나 중국 사이에 있다고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대표적인 나라 어느 나라야? 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거 지도 문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위치 모르고 캄보디아, 라오스의 위치 모르면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자, 영국은 인도를 먹었고 여러분 깨갱깽했던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즉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먹었다는 거 지도 문제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국은 인도에만 뭡니까? 만족하지 않았어. 어디 또 먹었어? 오스트레일리아 어딥니까? 캥거루가 설치는데 어디야? 호주도 먹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먹었어? 뉴질랜드. 그럼 여러분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면 언어 뭐 사용합니까? 영어 사용하잖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 영어 사용하고 여러분 어학연수로 호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아주 인구도 적고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제방을 쌓아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게 네덜란드예요. 자,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들이 괜찮은 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어디 남았어? 그렇죠. 인도네시아 먹었습니다. 이것도 지도 위치 알아야 돼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무슨 회사?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먹었다. 알겠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라는 거 이거 아직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미국도 참을 수 없겠죠. 미국은 당연히 신혼여행지로 가장 유명한 하와이를 갔다가 이 당시에 병 앞에서 하와이를 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혼여행지로 두 번째로 많이 가는데 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디? 필리핀. 필리핀은 좀 뭡니까? 좀 알아야 돼요. 처음에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어. 처음에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자, 미국과 에스파냐가 뭘 했습니까? 전쟁을 해서 미국이 승리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종교가 뭐예요? 그렇죠.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무슨 교입니까? 미국의 식민지와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고 뭐예요? 영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알아놓으면 나중에 필리핀 놀러 갔을 때요. 친구들한테 잘난 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독일은 자, 어디를 먹었냐 하면 마셜 제도라는 것을 먹었다는 거 이거 살짝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서아시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오스만 제국 여러분 안 배웠겠지만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에요. 근데 19세기로 가면서 오스만 제국이 서양 열강, 서양 강한 나라 때문에 쇠퇴하기 시작한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오스만 그 잘 나갔던 오스만 튀르키예 우리 터키 알죠? 오스만 제국의 쇠퇴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오스만 제국이 자 19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스만 제국도 과거의 영광을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의 현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항상 현실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개혁을 해야 돼. 여러분도 공부 개혁을 해야지 상위권 학생이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혁 이름이 여러분 톱마트도 아니고 메가마트도 아니고 뭐예요? 단지마트입니다. 단지마트.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단지마트의 첫 번째 개혁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중심축이 강해야 될 거 아니야. 중심축은 왕이잖아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술탄이라고 하겠죠. 술탄을 중심으로 뭉쳐야지만 뭐예요? 개혁이 성공하겠죠. 그 뭉치다를 뭐라 그래? 중앙집권이라고 하잖아. 술탄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단지마트를 출발시켰다는 겁니다. 아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쥐뿔도 없었잖아. 그럼 누구한테 무언가를 배워야지 개혁이 되고 나라가 발전된다. 그걸 뭐라 그래? 근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근대화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근대화했던 나라를 찾아가야겠죠. 그게 뭔데? 유럽은 유럽인데 산업혁명 했던 나라 어디입니까? 영국과 프랑스 같은 데 사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유럽은 유럽의 서쪽에 있는 서유럽을 갖다가 뭘로 했습니까? 모델로 해가지고 근대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이름 알아놔야 돼. 미드. 심장을 뭐라 그래? 하트. 파샤입니다. 자, 이 탄지마트를 이끌었던 뭡니까? 선구자.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뭐 안중근 의사나 유명 인사 되겠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뭘 주장했습니까? 그렇죠. 서유럽처럼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나 의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회를 갖다가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왕 지멋대로 하면 나라 개판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모은 법을 뭐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 헌법을 갖다가 뭐 했다? 제정했다. 아, 좋은 개혁이네요. 이러한 개혁을 했다는 거. 하지만 이 헌법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술탄도 뭐예요? 독재 정치하면 안 되고 헌법에 국민이 만든 헌법에 따라 가지고 정치한다. 뭐예요? 입헌 왕을 군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던 게 뭐다? 단지마트다. 그걸 주동했던 게 미드하트 파샤다. 하지만 자, 약간 불길한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변화를 싫어. 이거 변화잖아, 개혁은. 변화를 싫어하고 옛 것을 추구하는 걸 뭐라 그래? 보수라고 하잖아. 이 변화가 심하니까 자기 거 뭡니까? 거덜을 할까봐 이 개혁을 반대하겠지. 그럼 누가 반발할까요? 그렇죠. 보수파. 개혁을 싫어하는 건 항상 보수파입니다. 보수파가 뭐 했습니까? 반발했잖아. 그 다음에 또 누가 방해할까요?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는 게 프랑스나 영국, 강대국의 입장에선 유리하잖아. 왜? 식민지 만들기 더 유리하잖아요. 오스만이 강해지면 식민지 만들어 먹기 어려우니까 누가 개입하겠습니까? 그렇죠. 열강이 개입하는 바람에 열강이 뭐예요? 강대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탄지마트는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실패했으니까 입헌 군주제가 추구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왕 지멋대로 하는 놈이 나오겠네요. 그럼 무슨 군주야? 독재 군주. 다른 말로 무슨 군주가 부활합니까? 전제 군주, 독재 군주가 부활하겠죠. 그 군주 이름이 뭐예요? 압둘 하미드
몇 세? 2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전제 정치하면서 안 그래도 오스만 개판인데 더 개판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부부를 끌겠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못 참겠죠. 서양에서 공부도 하고 민주주의도 보고 서양이 잘 사는 것도 봤던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그 젊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까? 청년이라고 합니까?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 장교들입니다. 군인들, 청년 장교들이 뭘 일으킵니까? 쿠데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압둘 하미드 2세를 추방하고 만든 이 청년들이 만든 당이 무슨 당이에요? 청년 튀르크당. 자, 예습 차원에서 봅시다. 튀르크 당 이름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 이름도 아니고 튀르크당이잖아. 그럼 약간 어떤 냄새가 나야 돼? 오스만 튀르크만 챙기고 다른 나라들은 좀 배타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이기적이다. 자기 나라만 너무 자기 민족만 너무 생각한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약간 뭐예요?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나머지 민족은 무시한다. 이걸 뭐라 그래? 배타적 냄새를 맡고 일단 개혁을 봅시다. 이 청년 투르크당이 뭐가 시작된다? 개혁이 시작되겠죠. 압둘 하미드 2세에 반대해서 나온 게 청년 장교의 쿠데타, 청년 투르크당 아닙니까? 그럼 개혁 내용이 뭘까요? 개혁 내용이. 그렇죠. 압둘 하미드 2세가 입헌 군주제하고 전제 군주, 독재 군주제 하니까 의회하고 헌법 다 정지시켰겠네. 그럼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뭘 부활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의회. 그다음 또 뭡니까? 헌법. 정지되었던 헌법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리다를 뭐라 그래? 부활이라고 하잖아. 오케이? 자, 그럼 또 뭐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공장이 없다. 경제적으로 번성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라에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육성합니까? 산업을 뭐 한다? 육성하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또 뭘 육성하자?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한국이? 그렇죠. 지하전 지불도 없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스만 제국 청년 투르크당도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뭘 장려합니까? 학교도 만들면서 교육을 장려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주장하겠어요? 그렇죠. 이 좋았던 탄지마트가 왜 실패했습니까? 서양 열강들 외세가 우리나라 강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수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한다? 외세를 갖다가 뭐하자? 배척하자. 요게 청년 투르크당의 개혁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실패했는데 당연히 실패했겠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첫 번째 실패 원인, 이것도 서술에 나오니까 잘 들어. 극단적 민족주의야. 지금 민족만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는데 개혁이 성공하겠습니까? 뭐예요? 아랍, 근처에 있는 아랍 민족 뭡니까? 운동을 청년 트리크당에서 뭐 했습니까? 탄압하잖아. 지지자와 뭡니까? 동조하는 세력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민족주의는 아주 배타적이야.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이잖아. 상식 아니네요. 자, 여러분. 자, 오스만 제국 재수 더럽게 없죠. 우리 1차 대전 아직 공부 안 했지만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패전국. 진 나라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독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수없게 오스만이 1차 대전에 누구의 편 들었어? 독일의 편에서 1차 대전에 참전했어. 그럼 독일 망했으니까 오스만도 망하는 거네. 뭐가 되는 거야? 패전국이 되겠죠. 나라가 패했는데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개혁은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하느님의 또 합시다. 이제 오스만 제국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무슨 운동 공부해야 된다? 와하부 운동. 여러분, 와하부 운동이란 말 들, 와하부 어떤 느낌 들어요? 나는 어떤 느낌 드냐면 아주 순수해, 아주 순수하다, 아주 근본이다. 나 이런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슬람도 시간이 지나고 현대화되면서 썩었습니다. 종교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하부 운동은 원래 이슬람이 창시됐던 그때로 돌아가자. 순수했던 이슬람 돌아가자. 근본적인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그럼 뭘 중시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성경이 있다면 이슬람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쿠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쿠란으로 돌아가자. 쿠란을 중시하겠죠. 그럼 무슨 운동입니까? 당연히 와하브 운동은 자, 이슬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신앙 운동이잖아요. 자, 이 신앙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왕국이 탄생한다? 와하브 왕국이 탄생되고, 요게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무슨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뭐가 됐다? 와하브 운동이 이념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탄생시킨 거는 뭐다? 와하브 운동이었다는 거, 요거 슬쩍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뭡니까?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왜요? 시사 문제로서 이란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럼 이란도 19세기에 무슨 운동했을까요? 이란도 약소국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운동할까요? 민족운동 하겠네요. 자, 근데 이란의 이때 왕조가 무슨 왕조냐 하면, 자, 카자르 왕조입니다. 자, 이름 어렵죠? 이 카자르 왕조는 자, 누구한테 비리 붙었냐면 잉글랜드, 영국에 비리 붙었어요. 그래서 자, 영국 나라만 이란에 와서 담배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뭘 줬습니까? 담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담배 뭘 줬습니까? 독점권을 줬단 말이에요. 독점권. 그럼 이란 사람들은 딴 담배 피고 싶어도 영국 담배만 사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르 왕조를 비판하면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뭐예요? 알 아프간입니다. 이름 어렵다. 아프간이.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뭘 하겠습니까? 자, 운동이 일어나겠죠. 개혁이 일어나겠죠. 그럼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그렇죠. 영국이 담배 이란에 팔아먹으면서 엄청나게 돈 벌고 이란 사람들은 폐암 걸려서 홍냥홍냥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말씀 잘했어요. 무슨 담배? 영국 담배. 피지 마라. 영국 담배. 무슨 운동? 불매. 사지 말자는 게 불매 아닙니까? 이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이 뭡니까? 자극이 돼서 뭐가 됐습니까? 대규모 뭐가 됐다? 이란의 민족 운동이 됐단 말입니다. 원래 발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대규모 운동 하면서 어떤 걸 또 요구했습니까? 자, 우리도 선진국처럼 뭘 만들자고 주장해? 의회는 항상 좋은 겁니다. 국회. 지금도 국회가 없으면 우리나라 독재국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그렇죠. 왕 니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많은 헌법대로 하자. 헌법을 갖다가 만들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갔다. 소크라테스가 실패했을까? 죄송합니다. 또 실패입니다. 약한 나라가 개혁에 성공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옛날 걸 지키고 변화를 싫어하는 놈들 누굽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보수파의 반발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담배 뭡니까? 불매하자고 운동하니까 누가 짜증날까요? 영국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누구까지 끌어들여?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자, 이 개혁에 간섭하고 방해하는 바람에 역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란 공부했으니까 이제 누구 공부해야 돼? 그렇죠. 피라미드로 유명한 나라 이집트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는 이 당시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운동합니까? 잘 살아보세요. 무슨 운동? 근대화 운동하겠죠. 자, 이집트는 어떤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냐면요. 무하마드, 꼭 알아야 돼.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총독이냐면요. 이집트 총독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는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오스만의 뭐였다? 식민국가였습니다. 오스만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힘을 써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 이집트 오스만아, 이집트 이제 스스로 통치하겠다. 뭘 획득합니까? 스스로 자자 통치할 지자 자치권을 뭐 한단 말이야. 획득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무하마드 알리는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와 이수신 장과 같은 급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건설한 게 뭐예요? 무슨 운하?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요, 그냥 빌딩 하나 짓는 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사예요. 대규모 공사입니다.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동이 아니라 운하죠. 운하. 대규모 공사예요. 근데 이집트는 여러분 이 당시에 돈이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공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뭐예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돈을 빌리다를 뭐라 그래? 영국으로부터 차관이라고 하잖아. 차관을 도입받았습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리면 여러분 무슨 생활해야 돼? 그때부터 친구 눈치 보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생활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의 빚쟁이, 누구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집트. 이집트는 뭐가 되는 거야? 차관을 도입했으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의 무슨 간섭을 받는다? 내정 간섭을 받는다. 빨리 갚아주면 되는데 이집트가 갚아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 같은 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섭에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위대한 이집트 사람이 한 명 나와야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라비 파샤가 뭐예요? 민족 운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의회하고 뭐가 없기 때문이야. 헌법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만들자라고 주장한 게 바로 뭡니까? 아라비 파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했겠어? 실패했겠어? 실패했겠죠. 이 개혁이 성공되면 뭐예요? 영국 같은 나라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뭐 합니까? 이집트 내정 가서 못 하잖아. 이집트 잘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 영국이 자, 힘을 써서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개입해 가지고 자, 뭐예요? 아라비 파샤의 민족 운동을 갖다가 뭐 했습니까? 진압하고 뭡니까?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는 영국의 무슨 나라가 된다? 보호를 받는 나라, 무슨 국? 보호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도 상당히 비참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또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까 공부했잖아요. 아까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자, 영국의 입김이 아주 대단하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영국이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영국의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뭘 받았다? 지배를 받았다. 이 복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는 여러분 물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쟁도 하는 회사입니다. 군대가 필요하겠죠. 근데 영국 사람들로만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인도인 뭘 사용합니까? 용병을 사용했잖아, 용병. 왜? 영국 사람만으로 동인도 회사의 군대 충당이 안 되니까 이 인도인 용병을 갖다가 인도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세포이야.
자, 그럼 제목이 뭐야 지금? 세포의 항쟁이잖아. 세포가 뭐 봉기를 했다, 난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항쟁했다는 거는. 오케이? 왜 항쟁했습니까? 이 세포, 인도에 지금 뭡니까? 11억 인구가 믿는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잖아, 힌두교. 힌두교는 소를 숭상하는 종교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에서 이 세포이라는 군인들한테 뭘 요구했어요? 소 기름으로 총을 닦으라 그랬잖아.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총 한 번 쏘면 또 닦아야 됩니다. 기름으로. 근데 소기름으로 닦았다. 자기가 숭상하는 힌두교의 신 소기름으로 닦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이가 못 울겠어? 야마 돌겠네요. 뭘 무시하는 겁니까? 자신의 종교를 영국 놈들이 무시하고 뭐한 꼴이야? 탄압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대규모 무슨 운동? 영국에 반대한다. 반영 운동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결과 여러분은 알고 있죠? 영국이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 이 세포의 반란을 갖다가 진압 못하겠습니까? 영국이 이 반란을 뭐 했습니까? 진압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나오네요. 세포의 항쟁의 결과. 결과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놔. 첫 번째. 자, 원래 동인도 회사의 지배를 받았어. 영국이 직접 지배는 아니야. 이제는 이 세포의 항쟁 영국이 진압하면서 이제 완전히 인도를 갖다가 무슨 지배한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국 여왕 누구야? 영국 여왕 누구야?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이 무슨 지배한다? 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배를 한다. 그럼 인도의 마지막 왕조 이름이 뭐예요? 그게 무슨 제국이야? 무굴 제국이잖아. 그럼 무굴 제국은 뭐 당했다는 거야?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제국이 탄생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무굴 제국이 멸망을 하고 영국 여왕의 통치를 받는 무슨 제국? 인도 제국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세포의 항쟁이 단순한 용병들의 항쟁이 아니라 그것이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영국의 진압을 받고 영국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결국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인도가 마지막이잖아. 자, 이제 세포의 항쟁 공부했으니까 뭐 공부해야 돼? 중요합니다. 이것도 인도 무슨 회의? 국민회의. 단체 이름입니다. 이 인도 국민회의 만드는데 지원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야? 영국입니다. 희한하죠? 자, 인도 국민회의 만드는데 영국이 뭐 했습니까? 지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도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 당할 때 1920년대, 너희들 3학년 되면 배우겠지만 20년대 문화통치 때 일본이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친일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회유하고 달래고 했잖아요.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인도 국민회의야. 그럼 뭐예요? 이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 어떤 세력들입니까? 영국과 친하다. 친영국적 세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오케이? 자,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가만 놔두면 되는 영국에 또 이상한 짓을 했죠? 여러분, 이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갑자기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눠버린 겁니다. 경상도 국가 하나 만들고 전라도 국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어떨까요? 엄청 안 좋겠죠. 자, 영국은 종교를 핑계로 해서 자, 이 인도의 이 벵골이라는 지역을 뭐 했습니까? 분할했다. 이게 무슨 분할령? 벵골 분할령이야. 자기 나라를 갖다가 강대국이 힘 있다고 지 멋대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회의가 처음에는 영국과 친했는데 국민회의도 영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회의가 무슨 세력으로 바뀌었어? 반영 세력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영국에 반대한다. 그래서 무슨 운동합니까? 반영 운동 하잖아요. 요 반영 운동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거예요. 서술형으로도 외우고 객관식으로도 외우세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영국한테 타격을 주는 운동 하겠죠. 영국 상품 안 사면 되잖아. 영국 상품 팔아먹으려고 막말로 인도 식민지 마련했는데 영국 상품 안 사면 영국에 타격 주겠지. 이게 뭐야? 영국 상품 무슨 운동? 불매 운동. 오케이? 자, 두 번째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그렇죠. 영국 상품 안 사면 인도 상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인도 상품은 뭐예요? 외제가 아니라 국산품이죠. 국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 애용운동.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인도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 인도어로. 그렇죠. 그걸 갖다가 수와 대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나 영국의 영향 안 받고 인도 스스로 하겠다. 스스로자, 스스로 통치하겠다. 자치권 획득하자. 나 인도 터치 안 받고 스스로 통치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인도어로 수아라지라고 합니다. 수아라지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인도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 많이 하자. 국민 무슨 운동? 교육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벵골 분할령에 맞서서 반영 운동을 실시한 단체가 바로 국민회의였다는 것. 자,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가 엄청 많고 특히 2학기 기말에 치는 게 오늘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과 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계가 돼서 다음 수업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